체리 충해입니다. 자, 충 들어가기 전에 균을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주로 균은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월동을 하고 이제 월동 들어가기 전에 월동 전에 방제를 한번 전방위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정도 한 11월 초 중순쯤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칠 수 있는 광범위 살균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쳐서 월동할 수 있는 균의 밀도를 한번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러고 월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재생기가 2월 한 15일에서 2월 한 20일 정도 됩니다. 이때 이제 월동하고 난 다음에 칠 수 있는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유제 그리고 석회유황합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살포를 정확하게 잘 하셔가 전체적인 월동균의 밀도를 또 한번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떨어뜨려 주고 개화기가 보통 제가 4월 한 10일 좌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4월 개화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병들의 전용 적용이 되는 약제를 한번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수정이 이루어지죠. 수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나 2주 뒤에 한 번 더 약제 방제를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방제하는 게 뭐 월동 전 단계를 빼고 나면 월동하고 난 다음에 한번 개화 전, 그 다음에 수정 이후, 그럼 세 번이 되죠. 자, 세 번 방제하고 수확기까지는 거의 약을 잘 안 칩니다. 왜냐하면 뭐 체리는 60일 정도 안에 따기 때문에 보통 약을 치는 거는 3주 이전에 약을 끝내야 되죠. 중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약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수확 직전에 4번의 방제가 되겠죠. 그리고 수확을 하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달아서 제가 아까 갈반병하고 몇 개의 병을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 약을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그럼 5번 방제가 되겠죠. 5번 방제하고 중간에 혹시 따고 난 다음에 체리를 안 보고 체리 열매가 없으니까 체리 나무 과일로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꼭 가서 확인을 하시고 잎에 문제가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리는 5회 내지 6회만 방제를 잘 하셔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사과나 배도 보면은 약을 많이 치죠. 거기에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약을 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체리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겠다. 그 뒤로 이어서 이제 체리 충해를 하겠습니다. 체리 충은 보이는 대로 약을 쳐야 되겠죠. 적정 양보다 많아지게 되면 약을 치는 게 충해 뭐 살포 방식인데 주로 체리는 응애 뭐 어떤 과수든지 응애는 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응애는 나타나는 시기 그 시기에 적절히 잘 관리를 하셨다가 응애는 사이즈가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 있게 뭐 돋보기 종류나 아니면 룻배를 가지고 잎을 관찰하셔 가지고 응애가 있다 싶으면 꼭 약제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응애는 한 세대, 두 세대를 경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양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관리를 해 주십시오. 언제 제일 많이 올라오냐면 5월경입니다. 5월경에 날씨가 따뜻해질 때 건조가 동반되면 같이 나타나는 게 응애입니다. 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타나면 잎이 이렇게 됩니다. 뭔가 퇴색되고 뭔가 빨아먹은 것 같은데 보면 벌레는 잘 안 보이고 이럴 때는 응애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응애 알을 썰게 되면 알이 이렇게 막 빽빽하게 늘어나는데 주로 가지에 덧가지가 생기는 그 밑부분이나 아니면 눈이 생기는 그 안쪽이나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지역에 알을 썰게 됩니다.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뭐 응애 확대한 사진이고요. 왼쪽에는 뭐 응애가 원래 스파이더 거미 목이죠. 그러니까 저 자체도 거미처럼 생겼습니다. 이 친구들이 알을 낳고 세대를 경과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복숭아 유리나방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복숭아 유리나방은 뭐 뒤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벌처럼 생겼죠. 굉장히 무서운 벌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벌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알을 놓게 되면 저 애벌레가 그 가지를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서 저 가지를 먼저 헤집고 다니게 되겠죠. 그럼 나무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러니까 지제부라는 거는 땅하고 접촉된 부위인데 저기를 잘 보셔야 돼요. 유리나방이 뚫고 들어가는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뚫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데는 저렇게 수지가 나옵니다. 여기 수지를 잘 꺾어내셔서 속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뽕나무 깍지벌레 뭐 저희들 잘 안 나타납니다만은 한 번만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당 안 됩니다. 저렇게 깍지벌레가 한번 덮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덮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에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약을 치면 잘 들어요. 잘 듣기 때문에 꼭 방제를 잘 하시라.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복숭아 순나방의 이름이 뭐 복숭아 순나방인 것처럼 핵과류, 복숭아 쪽에 많이 나타납니다. 체리가 핵과류이기 때문에 체리도 많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릴 때 어미가 유충을 사게 되면 가지 끝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지 선단부를 가해를 해서 뭐 가지를 딱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뻗지를 못하고 나무가 수영을 엉망으로 만들어 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 사진에는 굉장히 크게 보였지만 저 나방이 길이가 한 1 내지 2m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아요. 작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농가에서는 포획 트랩을 이용해서 저게 몇 마리 이상 들어오면은 방제 요호가 있습니다. 그 방제 요호가 되면은 약재를 살포해서 꼭 방제를 하시라 생각이 됩니다. 체리 초파리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확할 때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체리를 수확하게 되면 이 체리 초파리는 그 열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출하를 해서 뭐 서울에 있는 그 분이 체리를 받게 되면 보통 하루 정도 걸리죠. 그래서 패킹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잘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킹을 딱 뜯게 되면 그 체리 안에 이제 구더기 같은 게 기어다닙니다. 이 사실은 초파리 애벌레인데 사진을 보시면 이 초파리는 저래 생겼고요. 저 친구들이 열매에다가 알을 사게 되면 그 오른쪽에 산란관에서 열매 뽑아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산란관을 과일에다 찌릅니다. 찌르고 열매를 싸게 되면 열매 안에서 이놈들이 돌아다니다가 열매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성충이 되는 이런 생활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 구더기가 나오면 막 우리 소비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체리 절대 안 써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는 방지하는 방법이 물에다가 뭐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수확에서 보통은 물에 담그지 않고 이제 세척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하하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물에 한번 세척을 할 때 물에 담가두게 되면 사실상 저 초파리가 그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와서 보이는 족족 과일은 덜어내야 되겠죠. 뭐 나왔다 해서 그 구멍이 열린 채로 출하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상황을 보고 저기 뭐가 나온다 싶으면은 열매를 덜어내서 세척도 한번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열매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한번 육안으로 한번 보셔서 출하를 하셔야 되겠다. 뭐 주로 선별은 뭐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늘 날씨가 뭐 후반부로 가는 늦게 나오는 과일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 발생되는 게 많으니까 늘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 쪽에 이제 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쪽에는 그 체리가 사실상 면적이 많기 때문에 뭐 타 지역하고 다르게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늘 우량묘목을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농가에다가 우량묘를 정식을 유도를 하게 되고 현장에서 확인 지도를 많이 합니다. 가지 유인은 어떻게 하나. 처음 나무 심으신 분은 잘 몰라요. 그리고 저 나무 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깻잎하고 콩이 보이죠. 나무 심고 저렇게 깻잎하고 콩을 절대 심으면 안 됩니다. 나무 심고 왜 안 되냐면 깻잎하고 콩을 키울 때 저기 이제 추비를 주게 되고 물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농업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체리 쪽에 영향을 받아서 체리가 웃자라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 있으면 노린재가 많이 덤벼듭니다. 노린재는 우리 나무에 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절대 저렇게 혼식하지 말고 체리만 심어서 관리를 해가는 게 좋겠다. 체리를 심기 전에 저희들은 다 프로그래밍화된 가원을 만들게 됩니다. 1차적으로 어떠한 땅이든지 일단 안급배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특성상 도복이 심하기 때문에 지주대를 꼭 박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지주대에 관수장치를 걸어서 새 세트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한번 심게 되면 뭐
관리를 못해서 죽게 개인이 주인이 잘못해서 뭐 죽는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 빠짐과 물을 못 줘서 죽는 경우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 세트를 한 세트로 사업화돼서 진행하도록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입니다. 선별은 선별 기준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선별 기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저 앞에 있는 거는 무게식 중량식으로 다는 선별 라인이고요. 또 저희들이 벨트식으로 해서 형상식으로 또 만들어진 선별기도 자체 개발도 하고 해서 보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선별을 정확하게 해서 값비싼 과일이 될 수 있도록 선별 자체를 깔끔하게 고급화하는 것이 마타에서 농가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상품이 500g짜리, 뭐 250g짜리, 또 500g짜리 위에는 1kg짜리. 사실은 2kg는 잘 안 씁니다. 주로 1kg 내지는 500g짜리를 택배로 보내는 거는 보통 기본을 2kg로 좀 줍니다. 왜냐면 택배를 1kg 넣어가지고 뭐 택배비 붙이고 아이스 패킹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2kg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하기 때문에 그때는 1kg짜리 2개를 넣어서 2kg 패킹해서 택배를 합니다만은 현장 와서 상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1kg짜리를 많이 씁니다. 이제 여기는 뭐 저희들이 이제 500g짜리 뭐 저희들이 개발한 고급 케이스입니다. 왼쪽은 500g짜리 2개 넣는 1kg짜리 케이스고요. 저걸 1kg짜리 2개 넣어서 2kg짜리 케이스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발전 방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리는 어차피 키가 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수고 키를 낮추는 밀식형 가온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신규 가온으로 조성하는 데는 대부분 수고를 낮출 수 있는 대목을 외성 대목을 넣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442 내지는 433 정도 넣어서 골고루 넣어서 출하를 적당하게 안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표준화된 출하 규격을 가져야 된다. 경주에 가면은 턱을 사면은 뭐 어떤 사이즈라는 게 외국인 사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확하지 않고 뭐 어떤 집에는 이게 턱이고 어떤 집은 저게 턱이라면 소비자도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꼭 규격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시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한테 이제 비가리 마우스를 적당하게 뭐 보급을 해서 이제 노지하고 비가림을 뭐 농가가 같이 갖고 있어야만 비 올 때 일시 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고 또 비가림이 있어줘야만 또 물 관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뭐 고급 과일로 만들 수 있는 또 조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하게 이런 기술들을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농장 만들기 전에는 꼭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강조를 해도 나쁘지 않은 게 배수를 꼭 신경을 쓰시라. 그리고 자신한테 맞는 유리한 대목과 품종을 가지는 우량 묘목을 구입하는 데 신경을 써라. 그리고 식재할 때 혼식을 해서 수정률을 높여서 열매가 안정적으로 달리도록 꼭 노력을 해라. 그리고 관수하고 약재 방제를 철저하게 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그 열매가 고정적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에 맞는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정을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대로 전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대목과 자기가 결정한 수용에 맞는 전정을 하셔가지고 열매를 꼭 결과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또 정확한 시기 대부분 뭐냐면 나오는 시기가 결정되어 있는데도 이게 그냥 청색으로 있다가 열매가 적색으로 갔다가 아주 검정색으로 가는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가면 그냥 익은 걸로 판단돼서 그냥 따서 출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가 출하 시기에 다다른 것만 정확하게 출하를 해서 소비자가 그 맛을 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체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체리는 면적이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체리를 하신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다 그러면 본인 혼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면적을 관리를 어느 정도 적어도 막 10헥타 이상은 만들어 줘야만 그분들이 같은 장목반을 유대를 하게 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유통 상인들이 그 정도 면적은 돼야 들러서 물건도 또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단 몇몇이 같이 협업을 통한 면적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그 중에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비가림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뭐 비가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가림을 하게 되면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봤을 때 체리가 내가 한 6년 7년 차 해봤더니 우리 지역에는 꼭 우기하고 겹쳐서 내가 못 따는 경우가 좀 많다. 그러면 비가림도 조금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 한 4, 5년 동안은 비를 맞아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한 5년 전에 비를 맞아서 열과가 생기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뭐 꼭 그렇게 조호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일부는 그냥 고정적으로 좀 넣어놓으면 안정적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급화. 체리는 고급 과일이죠. 비싼 과일이기 때문에 꼭 고급화 전략을 써서 패킹을 좀 고급 전략을 써서 패킹을 잘 하셔가지고 유통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소득 향상이 되겠죠. 뭐 소득 향상이 된다면 뭐 다시 면적 확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뭐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된다면은 뭐 우리 경주 하면은 뭐 체리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처럼, 또 체리 하면 뭐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경주가 바로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특산품화 하거나 세소득 작목화로 지금 많은 도입되는 작목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열대 작물이나 뭐 새롭게 도입하는 작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체리가 많은 뭐 면적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서 이후에 후배 농업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뭐 정착을 하고 그거를 재배를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도록 뭐 표준화된 농장이 하나 있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들도 저희들 갖고 있는 기술이나 뭐 이런 자료들을 뭐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은 저희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아니면 이 강의를 듣고 뭐 질문이 개인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뭐 경주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로운 작목을 할 때는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려움 따르다 해서 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는 분이 성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